2025년 대한민국이 거대한 혼란에 휩싸였다. 탄핵, 찬성과 반대, 두 가지 주장이 거리를 가르며 충돌한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대통령이 체포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이지만 국민들은 더 이상 법을 신뢰하지 않는다.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대한민국은 둘로 쪼개졌다. 그러나 이 거대한 혼란 속에서 또 하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법정이 아닌 광장에서 정치인이 아닌 강사들이 격돌하고 있다. 한쪽은 탄핵이 조작된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비상계엄이 독재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경고한다. 이 싸움의 선봉에는 두 명의 역사 강사가 있다. 전한길, 황연필. 그들은 단순한 강사가 아니다. 수많은 학생을 가르쳐 온 대한민국 대표 역사 전문가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역사의 해석을 두고 대한민국을 양분하는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전한길은 단언한다. 탄핵, 이건 정치적 음모일 뿐이다. 대한민국은 거대한 조작에 속고 있다. 황연필은 반박한다. 비상계엄,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짓밟는 쿠데타다. 그러나 이 논쟁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다. 그들의 주장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다. 그들의 말이 대한민국을 두 개의 역사로 나누고 있다. 이제 질문은 단순해진다. 대통령 탄핵은 정당한가? 대한민국은 조작된 재판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역사를 믿어야 하는가? 이제부터 그 실체를 밝힌다. 전한길과 황연필, 이들의 본격적 대립은 2024년부터 시작되었다. 영화 건국전쟁이 개봉했을 때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과 광복 이후의 혼란을 다룬 이 영화는 개봉과 동시에 온라인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전한길, 건국전쟁은 대한민국의 뿌리를 바로 세운 영화다. 황연필, 이 영화는 역사 왜곡이다. 대한민국의 친일, 청산 문제를 축소하고 있다. 전한길은 이 영화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재확인하는 작품이라 평가했다. 반면 황연필은 과거 친일 세력을 미화한 영화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영화 한 편이 대한민국을 두 개의 역사로 나눠버렸다. 그리고 이 두 역사 강사는 그 대립의 중심에 섰다. 이제 2025년 그들의 대립은 단순한 영화 논쟁이 아니라 현실 정치의 최전선으로 번지고 있다. 전한길의 주장 탄핵은 조작된 심판인가? 1. 헌법재판소는 공정한가? 편향되었는가?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나 2025년 대한민국은 법이 아닌 정치가 법정을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탄핵 심판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이미 결론이 정해진 정치적 재판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전한길은 단언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중립성을 잃었다. 이 재판은 공정하지 않다. 그가 제시하는 핵심 인물은 3명이다. 문영배 재판관, 과거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의 핵심 멤버, 이미선 재판관 남편이 특정 정치 세력과 가까운 인물이라는 의혹, 정계선 재판관 남편이 탄핵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에 직접 참여. 전한길은 묻는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탄핵을 공정하게 심리할 수 있겠는가? 그의 주장은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다. 그는 헌법재판소 자체가 이미 특정 세력의 의도를 반영한 조직으로 변질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다. 이 더불어민주당, 전한길을 고발하다. 무언가 이상하다. 헌법재판소의 편향성을 비판한 전한길. 그런데 그를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고발장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기에 왜 나서는가? 한 역사 강사의 발언이 왜 처벌 대상이 되는가? 단순한 비판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가? 전한길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진실이었기 때문은 아닌가? 전한길은 반문한다. 나는 강사로서 사실을 비판했을 뿐이다. 그런데 왜 나를 탄압하는가? 그가 말하는 핵심은 간단하다. 탄핵 심판이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다면 이 과정에서 불리한 목소리를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닌가?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헌법재판소를 비판한 사람이 정치적으로 공격받고 있다. 한편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외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비판을 막으려 한다. 이쯤 되면 무언가 이상하다. 탄핵 심판을 둘러싼 논란은 이제 단순한 정치적 싸움이 아니다. 이 재판은 대한민국에서 어떤 의견이 허용되고 어떤 의견이 사라지는가를 결정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3. 내란죄 혐의 삭제 탄핵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가능하게 했던 가장 중요한 법적 근거는 내란죄 혐의였다. 국회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탄핵을 의결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심리 과정에서 내란죄 혐의를 삭제했다. 전한길은 묻는다. 애초에 내란 혐의로 탄핵을 추진했던 국회가 이제 와서 그 혐의를 삭제한다. 그렇다면 탄핵의 법적 근거는 대체 무엇인가? 팩트 체크. 내란죄는
군사적 폭력이나 실질적인 국가 전복 시도가 있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군대를 동원해 쿠데타를 일으켰는가? 군부가 국회를 해산했는가? 그 어떤 증거도 없다. 전한길은 주장한다. 탄핵을 강행하기 위한 조작된 재판이다. 핵심 법적 논리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 이 재판은 이미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다. 황현필의 주장. 윤석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 1. 비상계엄의 역사. 언제나 권력의 도구였다. 비상계엄, 정부가 헌법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 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내릴 수 있는 조치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비상계엄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사용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황현필은 주장한다. 비상계엄, 그건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최후의 카드였다. 그는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비상계엄이 언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분석한다. 1952년 이승만의 부산 정치파동.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이승만은 자신의 장기 집권을 위해 국회를 무력으로 장악했다. 야당 의원들을 강제로 체포했고 결국 헌법을 개정했다. 전쟁이라는 국가 위기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했다. 1972년 박정희의 유신헌법과 비상계엄.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집권 체제를 구축했다. 국회를 해산하고 모든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했다. 국가 안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목적은 독재 체제 유지였다. 1980년 전두환의 5.17 비상계엄 확대. 전두환은 군부를 동원해 전국의 비상계엄을 확대했다. 그리고 광주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결국 그는 대통령이 되었고 군사 독재의 시작을 알렸다. 2025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황현필은 묻는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그들은 모두 비상계엄을 이용해 권력을 지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그들과 다른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국가를 위한 선택인가? 개인의 위기 돌파용인가?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은 말한다. 야당이 탄핵을 주도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다.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황현필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다. 비상계엄, 그건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최후의 카드였다. 그는 이렇게 묻는다. 전국에서 폭동이 일어났나? 국가 안보에 신박한 위기가 닥쳤나? 비상계엄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나? 그리고 단호하게 결론을 내린다. 아니다. 그런 상황은 없었다.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맞다. 그러나 비상계엄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당시 대한민국은 군사적 위협이나 대규모 내란 상태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황현필은 분석한다.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국회를 장악하고 사법부를 무력화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과거 독재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비상계엄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했다. 그는 경고한다. 비상계엄이 정당화된다면 앞으로 모든 대통령이 똑같이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묻는다. 만약 다음 정권이 들어서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면 그때도 우리는 괜찮다고 할 것인가? 3.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가? 황현필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독재다. 비상계엄이 정당화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독재자가 되려 했는가? 역사는 반복된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그들은 모두 비상계엄을 이용해 권력을 지켜야 했다. 황현필은 주장한다. 윤석열도 같은 길을 가고 있으며 이를 용인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주장이 과연 객관적인가? 그는 보수를 악, 진보를 선으로 규정하고 사실을 재구성하고 있는 거 아닌가? 2025년 대한민국 거대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탄핵은 정당한가? 비상계엄은 독재로 가는 길인가? 대한민국은 조작된 재판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제 대한민국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선택도 국민을 하나로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전한길은 경고한다. 탄핵이 이용된다면 우리는 편향된 사법 권력에 의해 대통령을 잃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 목소리는 무시당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지금 흔들리고 있다. 황현필은 반박한다. 탄핵이 기각된다면 우리는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그들은
모두 비상계엄을 이용해 권력을 지켜야 했다. 윤석열도 같은 길을 가고 있으며 이를 용인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둘로 나뉘었다. 탄핵, 찬성파는 외친다. 우리는 독재를 용납할 수 없다. 탄핵, 반대파는 맞선다. 우리는 조작된 재판을 받아들일 수 없다. 광장은 두 개의 목소리로 가득 차고 서로를 향한 분노와 의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진정으로 법의 심판인가? 아니면 거대한 정치 게임의 일부인가? 대한민국의 역사는 다시 반복될 것인가? 여러분은 이 사태를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대한민국은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